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고등학생 자퇴율이 급격히 증가하자 미국 정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알아보니 미국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미국 방송국에서 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학여행을 금지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못 가면 자퇴하겠다고 학생들이 시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수학여행이 뭐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 자퇴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엠마 힐러예요. 저는 연필을 책상에 톡톡 두드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올슨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큰 국제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저는 별로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파리의 거리를 걷거나 로마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우리가 그곳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해의 국제연수 목적지는 올슨 교장 선생님께서 잠시 멈추시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게 만드셨어요. 아시아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중 하나로요. 교실이 소음으로 폭발했어요. 25명의 학생 모두가 동시에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 일본, 일본. 모든 방향에서 들렸어요. 제 절친한 친구 사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일본이 정말 멋질 거야. 애니메이션, 초밥, 그 아름다운 벚꽃들을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의 다른 선택지로 한국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국?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크게 말했어요. 그곳은 아직도 자기 자신과 전쟁 중인 곳 아닌가요? 어떤 경계선으로 문자 그대로 반으로 잘린 나라. 여러 반 친구들이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래요. 저는 계속해서 더 짜증이 나면서 말했어요. 일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누가 한국을 선택하겠어요? 일본은 총알 열차, 놀라운 기술, 그리고 고대 사원들이 있어요. 한국은 뭐가 있죠? 앞줄에 있던 바비가 끼어들었어요. 제 형이 말하길 한국은 그냥 일본과 미국 물건의 더 저렴한 버전을 만드는 모방 국가라고 해요. 맞아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케이팝 뮤직비디오와 매운 양배추일 뿐이에요. 반쯤 세계를 돌아다닐 가치가 전혀 없죠. 올슨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스마트보드로 걸어가서 다채로운 차트를 불러왔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놀라운 나라지만 한국은 실제로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제 머리가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로 눈을 심하게 굴렸어요. 한국이 무엇에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올슨 교장 선생님은 그의 차트를 가리켰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1위예요. 그들의 대중교통은 우리보다 더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한국 학교 급식은 건강하고 맛있고 학생들에게 무료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무료 급식이요? 누군가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그리고 올슨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서울은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주요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았어요. 사라가 제 귀에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제 사촌이 지난 여름에 서울을 방문했어. 그녀가 말하길 자정의 거리가 정오의 우리 학교 복도보다 더 안전하대.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우리 모두는 학교 입구의 금속 탐지기와 매월 하는 대피 훈련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올슨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선생님들과 상의한 후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우리가 한국으로 간다고 알려주셨을 때 저는 제 실망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나쁜 소식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영원히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슬프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더러운 거리를 상상했었어요. 하지만 이 공항은 크고 밝고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곳보다 더 깨끗했어요. 저것 봐. 저는 사라의 팔을 잡고 가리켰어요. 미국 공항에서처럼 긴 줄에서 기다리는 대신 한국 여행자들은 자동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그들은 스캐너에 여권을 놓고 카메라를 보고 그리고 통과했어요. 전체 과정은 아마 10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정말 멋져. 사라가 속삭였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그룹에게 다가온 작은 로봇이 말했어요. 그것은 완벽한 영어로 말했고 8개의 다른 언어로 도움을 제공했어요. 저는 2번 눈을 깜빡였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사라에게 속삭였어요. 이게 정말 전쟁 중인 나라야? 사라가 속삭여 대답했어요. 여기는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첨단 기술처럼 보여. 서울로 가는 우리 버스는 초고속 와이파이와 모든 좌석에 휴대폰 충전기가 있는 깨끗한 버스였어요.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어떤 구멍도 없이 매끄러웠어요. 차들은 깔끔하고 질서 있는 줄로 움직였어요.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저 모든 아파트 건물들을 봐. 사라는 푸른 공원과 다채로운 놀이터로 둘러싸인 높고 현대적인 타워 집단을 가리켰어요. 우리 가이드인 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은 한국전쟁 중에 대부분 파괴되었어요. 여러분이 보는 거의 모든 것은 지난 70년 동안 지어졌어요. 저는 갈라진 도로와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제 도시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배운 것에 대해 뭔가 맞지 않았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용히 사라에게 말했어요. 사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닐지도. 제 휴대폰은 제가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카메라 클릭 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울 시내의 호텔에 도착할 때쯤 저는 이미 87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건 첫날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호텔 침대에 털썩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야. 저는 옆 침대에 있는 사라에게 말했어요. 전혀, 그녀는 동의했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또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해. 저는 눈을 감고 공항의 로봇, 깨끗한 거리,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에 대해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미국이 모든 것에서 최고라는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학교 음식이에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쟁반을 바라보며 제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그룹은 유명한 과학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집에서 익숙했던 축축한 피자와 초콜릿 우유 대신 이 구내식당은 레스토랑 음식처럼 보이는 것을 제공했어요. 흰쌀밥, 구운 생선, 5가지 다른 채소 요리, 놀랍게 냄새가 좋은 국, 그리고 디저트로 신선한 과일이 있었어요. 준호 씨는 제 놀란 얼굴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학교들은 건강한 학생들이 더 잘 배운다고 믿어요. 정부는 영양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식사를 계획해요. 민지라는 한국 학생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의 영어는 너무 완벽해서 그녀가 미국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학교 음식은 이렇지 않나요? 그녀는 제가 생선을 처음 먹는 것을 보며 물었어요. 전혀 가깝지도 않아요. 저는 제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인정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날에 피자, 치킨 너겟, 그리고 감자튀김을 먹어요. 민지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걸 먹은 후에 어떻게 수업에 집중해요? 저는 좋은 답변이 없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학교를 둘러봤어요. 복도는 반짝이는 바닥으로 매우 깨끗했어요. 유리 진열장은 국제 수학 및 과학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로 가득했어요. 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기후변화 해결책에 대해 완벽한 영어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모두 적어도 2개의 언어를 배워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은 미래 직업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나 일본어를 선택해요. 저는 집에서 봤던 스페인어 수업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2년 공부 후에도 안녕하세요 이상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그룹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고대 왕궁인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궁전 직원들은 우리에게 한복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 옷을 입도록 주었어요. 소녀들은 밝은 색상과 크고 흐르는 소매가 있는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어요. 저는 가장자리에 무지개 줄무늬가 있는 밝은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노란 한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면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공주님처럼 보여 사라는 그녀의 전화기로 약 100만 장의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저는 제 가슴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복한 느낌이었어요. 이곳에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궁전은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수백 년 전 왕과 왕비가 이 같은 나무 바닥을 걸었어요. 이제 저도 여기에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역사와 연결돼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연꽃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연못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라에게 속삭였어요. 알아, 그녀는 다시 속삭였어요. 아직도 우리가 일본에 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저는 아름다운 궁전을 둘러보고 놀라운 학교 점심 식사를 기억하고 공항의 로봇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전혀 화가 나지 않아. 이것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가씨. 저는 돌아서서 깊은 미소주름이 있는 노부인이 저를 그녀의 작은 음식 카트로 손짓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수백 개의 업체들로 가득 찬 좁은 골목길의 거대한 미로인 광장시장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박 여사님이세요. 준호 씨가 저를 위해 번역해 주었어요. 그녀는 이 정확한 자리에서 40년 넘게 달콤한 팬케이크인 호떡을 만드셨어요. 박 여사님은 따뜻하고 황금빛 팬케이크를 제 손에 눌러주었어요. 바깥쪽은 바삭했지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따뜻한 흑설탕, 계피, 그리고 견과류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맛은 너무 놀라워서 제 눈이 커졌어요. 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아직 입이 반쯤 가득한 채로 외쳤어요. 박 여사님은 제 영어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확실히 제 얼굴을 이해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제 손을 토닥이고 준호 씨가 지불하려고 했을 때 돈을 밀어냈어요. 그녀는 당신을 한국에 환영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목에 이상한 덩어리를 느꼈어요. 왜 이 완전한 낯선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친절한 거죠? 저는 집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붐비는 시장을 계속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러 가는 동안 테이블에 전화기를 두고 갔고 어두워지고 있었음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었으며 작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손을 잡지 않고도 군중 사이를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이 도난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나요? 저는 준호 씨에게 방치된 전화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는 제 질문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별로요. 서울은 매우 안전해요. 우리는 여기서 도난에 대해 많이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제 집에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는 사물함이 너무 자주 부서져서 많은 학생들이 귀중한 물건을 두지 않고 하루 종일 배낭을 들고 다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산타워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아래로 펼쳐진 서울 전체 도시를 볼 수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짝였어요. 도시는 마치 누군가가 어두운 풍경 위에 별 항아리를 쏟은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워. 저는 속삭였어요. 사라는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그렇지? 전혀 가깝지도 않아. 저는 몇 일 동안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이 장소에 대해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타워 전망대 근처의 울타리에 이름이 적힌 자물쇠를 잠그는 커플들을 지켜봤어요. 준호 씨는 그것이 전통이라고 설명했어요. 자물쇠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신경 써요. 저는 박 여사님의 무료 호떡과 안전한 거리에 대해 생각하며 말했어요. 마치 그들이 서로를 돌보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국어로 정이라고 불려요. 준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것은 깊은 돌봄과 연결의 감정을 의미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것을 한국 문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깨끗한 지하철 열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에 대해 그리고 제가 익숙했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태도와 그것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아마도 제가 자라온 것보다 사회를 건설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했어요. 가장 눈이 뜨이는 날은 한국국제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왔어요. 우리 버스가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우리 나이의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각 미국 학생은 하루 동안 한국 파트너와 짝지어졌어요. 제 파트너는 지윤이라는 소녀였어요. 그녀는 친근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영어는 너무 완벽해서 저는 그녀가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그냥 여기 학교에서요. 그녀는 작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집에 있는 대부분의 반 친구들은 수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해 왔는데 간신히 타코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지윤을 따라 그녀의 수업에 갔어요. 과학 실험실에서는 학생들이 제게 대학 수준으로 보이는 연구 프로젝트의 소그룹으로 작업했어요. 수학 수업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해까지, 아니, 어쩌면 결코 보지 못할 문제들을 풀었어요. 수업 사이에 복도는 활동으로 윙윙거렸어요. 일부 학생들은 작은 연습실에서 악기를 연습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미술 프로젝트를 하거나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원을 이루어 모였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어떻게 있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지윤에게 물었어요. TV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어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지윤은 웃었어요. 물론 저도 피곤해져요. 저도 비디오 게임을 해요. 하지만 저는 꿈도 있어요. 저는 국제적으로 일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부모님의 압박은 어때요? 저는 엄격한 아시아. 부모님에 대해 들었던 모든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하며 물었어요. 물론 압박은 있어요. 지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많은 지원도 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가 그곳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은 건강한 식사를 요리하고 조용한 공부 공간을 만들고 제가 휴식이 필요할 때 이해해요. 우리가 그녀의 다음 수업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 한국 학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들도 실제로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지 시험 점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 흥분했어요. 영어 문학 수업 동안 선생님께서 그들이 공부하고 있던 시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저는 30명의 한국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긴장됐지만 그들은 주의 깊게 듣고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관점은 매우 흥미로워요.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가 끝난 후 지유는 영어 대화를 연습하기 위해 만나고 있던 몇몇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저를 초대했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달콤한 버블티를 마시며 음악, 영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인가요? 민호라는 한 소년이 제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기술, 음식, 안전. 하지만 주로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해 보이는지예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사라가 눈치채고 제 팔을 쿡 찔렀어요. 괜찮아? 그녀가 물었어요. 응,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많이 생각하고 있어. 뭔데? 저는 지나가는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결국 모든 것에서 최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거.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전통 한국 레스토랑에서 작별 만찬을 위해 모였어요. 우리는 수십 개의 작고 다채로운 요리로 가득 찬 낮은 나무 테이블 주위에 쿠션에 앉았어요. 올슨 교장 선생님이 보리차 잔을 들어올렸어요. 새로운 관점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에. 모두가 환호했지만 제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어요. 내일 우리는 캘리포니아로 날아갈 것이고 그 생각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사라와 함께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 저는 마침내 소리내어 인정했어요. 이곳은 집보다 더 미래처럼 느껴져.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모든 것이 너무 잘 작동해. 대중교통, 학교들, 심지어 인터넷도 엄청 빨라. 그냥 물건들이 더 잘 작동한다는 것만이 아니야. 저는 제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것들이 잘 작동하도록 신경 쓴다는 거야.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을 갖고 서로를 돌봐. 이틀 후 우리가 미국에 다시 착륙했을 때 그 차이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공항에서 우리는 길고 느리게 움직이는 줄에서 기다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우리 학교 버스는 금이 간 도로와 구멍 위로 튀었어요. 학교로 돌아온 첫 주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능동적 사격 훈련을 했어요. 금요일 점심시간에 저는 신선한 채소와 생선이 있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국 학교 급식을 기억하며 제 사각형 피자와 초콜릿 우유를 내려다봤어요. 괜찮아? 사라가 제 옆 벤치에 미끄러져 앉으며 물었어요. 큰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부엌 테이블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렸어요. 아동 심리학자인 제 엄마 에밀리와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제 아빠 마이클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트북을 설치하는 동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은 제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꿨어요. 저는 현대적인 공항, 깨끗한 지하철, 궁전, 그리고 학교의 사진을 클릭하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단지 방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공부하기 위해서요. 제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교환하셨어요. 그건 꽤 큰 결정이구나. 제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항상 제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본 것 후에는 그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더 말해줘. 제 엄마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2개의 큰 여행 가방과 제 여권의 학생 비자를 가지고요. 제 부모님은 교환 프로그램을 연구했고 한국국제고등학교가 자격을 갖춘 외국 학생들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자동 이민 게이트를 걸어 통과하면서 가슴에서 흥분이 솟아올랐어요. 이건 이제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 어딘가에 새로운 친구들과 도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미국과 한국 문화의 가장 좋은 점들을 가지고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것이에요. 저는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닌 한국의 학생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떤 것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미국의 엠마 힐러 학생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미국 고등학교 자퇴 사연을 들려드린 감동드림 조아영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감동드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드림 조아영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